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제가 고가 1주택자입니다. 저는 주택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또 정부에서 규제를 하네요. 내년부터 파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대폭 축소된다고 하는데 거주할 상황은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요? 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방법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 기본적인 요건들, 바뀐 기준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본인이 일정 요건 이하만 되신다면 고가 1주택자라고 해도 지금 파실 이유가 없습니다. 출구 전략이 있다는 거죠.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 9.13 대책으로 인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대폭 축소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고가주택에 관련된 것이죠. 9억 초과 주택에 대해 페널티가 붙게 되는데, 이것은 9.13 이전에 취득한 주택도 모두 다 포함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두고 소급 적용이다, 아니다, 굉장히 말이 많았죠. 나는 그냥 가지고만 있었을 뿐인데 돈도 없는데 주택 이거 하나 딸랑 있는데 정부에서 뜯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 상황에 있는 분들은 좀 억울하신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고가주택에 대해서 페널티가 더 있는데요. 바로 신규 매수일 경우, 9.13 대책 이후에 신규 매수일 경우에는 무주택인 사람이 고가주택을 구입하고 2년 내에 전입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실거주 목적으로 바로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 빼고는 대출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10년 최대 80%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질문 내용과 같이 거주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면은 비거주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30%로 제한받게 됩니다. 그것도 15년 이상 보유해야 30%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죠. 고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해서 밑에 표가 있습니다. 보유 연차 10년부터 80%죠. 근데 내년부터는 2년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받는데, 비거주일 경우에는 보유 연차 뭐 3년차, 6년차, 8년차도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죠. 원래는 뭐 8%씩인데 2%씩으로 확 줍니다. 그리고 15년을 가지고 있어야 30%를 감면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매도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괜찮을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고가의 이 부동산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봐야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페널티가 묶일 뿐이죠. 자,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9.13 이전에를 보게 되면 일단 주택 가액에 대한 이 요건이 없었습니다. 준공공임대, 장기임대 같은 경우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아니면 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그 해당 기간 동안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그러한 혜택을 볼 때 면적 기준이 있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는 세법상.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주택 가액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가 주택일 경우에도 이 장기로 준공공 임대 등록해서 10년 이상 임대하는 전략을 세워서 임대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주변에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때는 뭐 웬만한 주택들 임대 등록하실 때는 거진 대부분 이 준공공 임대 10년 이상 임대 양도세 100% 면제를 받기 위해서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막혔죠.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이게 운영이 되고, 준공공 임대 등록할 때는 이게 있어요. 취득을 하시고 3개월 이내에 무조건 임대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임대 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준공공 임대를
적용받을 수가 있었는데, 자, 이게 말이 많았죠. 지금 면적 기준만 있다 보니까 요게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개정이 되죠. 9.13에 개정이 돼서 주택 가액 기준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 개시 시점에 공시가격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조건이 들어와야 세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려서 9.13 대책 이후에 가액 기준이 신설되면서 우회할 수 있는 길목을 차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2018년까지는 정말 이 고가주택이신 분들도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는 퇴로가 마련이 돼 있었었는데 9.13에 오면서 다 막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 논란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미 막힌 건 어쩔 수 없죠. 어제의 일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어느 정도로 축소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018년 공제율, 2019년도 공제율입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인데, 일단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기존에 10년 이상만 보유하게 되면 이제 80%를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다주택자, 그리고 고가의 1주택자의 경우에는 15년 이상 보유해도 30%밖에는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9.13 이후에 신규 취득이거나 9.13 이전에 먼저 보유하고 있는 경우 두 케이스로 봐야 되는데, 먼저 신규 취득인 경우에 1주택자인데도 불구하고 고가주택인 경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은 비과세 구간을 철저하게 먹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후에도 거주하기가 좀 힘든 이 고가주택일 경우에, 투자의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임대 등록 시 거주요건 배제가 언제 또 막힐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막힐 수 있습니다. 막히면은 후회해봐야 늦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 등록을 하셔서, 단기로 임대 등록을 하셔서 거주요건 배제를 충족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한 비과세 구간을 취하고 나머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전략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9.13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죠. 이분들 중에서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공시가격이 6억을 훨씬 오버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올해 매도해서 최대한 세제 혜택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거주 요건을 내년부터 채워서 2년을 채워서 매도해서 충분한 또 절세 전략을 취하시거나, 내가 거주할 수 없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규제가 풀릴 때까지 쭉 가지고 가시는 방법, 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뭐 본인이 매도하고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또 바꾸실 분들은 올해 매도하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뭐 80%에서 30%까지 꺾인다는 것은 엄청난 거기 때문에, 일단 그만큼 보유하신 분들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공시가격이 6억 이하에 들어가는 경우, 사실 공시가격 6억이면은 지금 시가 한 9억 정도 주택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금액이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겁니다. 미리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어, 방어를 하기 위해서 등록을 미리 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간당간당하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등록하시는 겁니다. 미리 장기 임대료로 등록하셔서 차후에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전략을 취하시는 거죠. 지금 이 서울시장 보시게 되면은 상위 그 가격대만 크게 올라간 구조고, 중하위 아파트 시장 보면은 가격대가 크게 움직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위 시장은 떨어진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대에, 간당한 금액대에 계시다면은 이 방법을 통해서 어, 추후를 방어하는 게 좋은 전략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 가져가실 거라면. 그리고
왜 이렇게 하셔야 되냐면 임대사업자의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8년 이상부터는 50%였는데 이게 70%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20%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1주택일 경우에도 최대치가 80%였는데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8년 이상 가지고 계시면 70%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공시가격이 이미 한참 오버한 경우에는 방법이 없지만 지금 6억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간당간당하는 공시가격 6억 이하로 개시가 가능한, 임대 개시가 가능한 그런 1주택 보유자는 임대 등록을 하시게 되면 거주요건 배제를 취할 수가 있고요. 또 장기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8년 이상부터는 7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받게 되니까 이거를 등록해서 미리 고가주택에 대한 페널티를 막아보자. 물론 이 출구 전략에는 공시가격을 한참 오버한 경우에도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가주택이 될 수 있는 간당간당한 친구라도 구해보자 라는 생각에 오늘 영상 준비를 하게 된 것이고요. 오늘은 개시 시점 공시가격 6억 이하가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내년부터는 또 6억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시가로 고가주택에 해당합니다. 양도세 9억이 무조건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방어를 해 놓으시면 좋을 거다. 그리고 임대주택 등록을 하게 되면은 거주요건 배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미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이제 고가주택이 될 친구들은 내가 추후에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 다 받을 수 있다. 비과세뿐만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거주 시에는 80%까지 가능하지만 내가 거주하지 않아도 70%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오늘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부동산 카페에도 많은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